6.25 전쟁 경과를 좀 보죠. 6.25 전쟁이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6.25 전쟁 경과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배경 여기 썼죠. 6.25 전쟁 경과가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순서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쭉 하면 안 되니까 옆으로 넘겨서 또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또 사건을 쓰고, 여기다 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일어납니다.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좋다는 거죠.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이제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는 거죠. 전쟁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됩니다. 이때 이승만이가 했던 유명한 일이 있죠. 이승만이가 바로 도망가요. 근데 대전쯤 갔을 때 한강다리 폭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남쪽으로.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뭐 그건 뭐 그런 거. 근데 이승만이가 방송을 할 때 대전에서 내려와서 방송을 할 때 본인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자기는 대전에 가 있었어요. 스타일이죠. 스타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맨날 그 예 드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화제가 났는데, 소화기 어디 있어? 선생님 소화기 여기 있습니다. 갖다 내가 창문을 탁 깨고 나 혼자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가 선생님 여학생부터 먼저 탈출시키죠. 수업 집중도가 있겠죠. 이런 일이 발생되고 다음 주에 와서 보고 있으면 수업이 집중이 될까요? 그런 인간한테는 수업을 안 듣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한테는 수업을 안 듣는 게 맞죠.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누가 참전한다고요? 여기다 조금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네. 붙어 있어서. 유엔군이 참전하죠. 50년 7월 1일에 유엔군이 참전해요. 이게 유엔군 참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죠.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이게 소집되고 북한의 이 도발을 무력 도발로 규정하죠. 그래서 16개국 연합군 부대를 파견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6개국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유엔군은 참전을 하게 되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교전이 발생합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치열한 이제 교전이 발생하죠. 이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교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전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부동 전투, 외관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다부동 전투, 그 다음에 경북 칠곡에서 펼쳐진 외관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외관 전투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다부동 전투, 외관 전투,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낙동강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낙동강을 이제 두고 이제 부산까지 왔으니까 부산 남겨놓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사수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유엔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후에 인천을 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죠. 메가더가. 근데 웃긴 거는 그럼 내려와 있던 북한 인민군은 중간에 딱 잘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북한군이 아주 거의 되게 많이 죽죠. 인천 상륙작전 한 방으로. 9월 15일입니다. 이거는 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는 얘기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들으면 되게 충격을 받는 얘기죠.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6.25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에치슨 선언이 50년 1월이죠. 49년 6월에 철수를 해요. 주한미군이. 근데 이 49년 그 9월에 작성된 미국 펜타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나라죠.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모로모토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자도 있죠. 실험용 생지가 된 거예요. 한반도가. 미국의 나토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는데 전쟁 실험을 해본 거죠. 이런 얘기를 EBS에서 하면 잘리겠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잘리는 거예요. 계속. 3번 들어갔는데 4번 잘렸으니까. 한 번은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공무원 와서도 자꾸 EBS를 나가려는 거예요. 공무원 EBS를. 그래서 안 될 거라고. 그분들도 나를 다 안다고 이제. 그것도 또 PD가 바뀌어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했죠. 완강을 못하고 잘렸죠. 그러니까 제발 좀 공중파에 저를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비방용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자꾸 저를 그런 데다 이렇게 쓰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 그럼 6.25 전쟁이 이거 뭐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 그렇다고. 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긋고. 50년 10월 19일에 평양 탈환이 일어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유엔군에 뭐가 일어난 거죠? 북진이 일어난 거죠. 유엔 연합군의 북진이 일어난 거예요. 38선을 치고 올라간 거죠, 이제. 그렇죠? 연합군이 이제 밀렸다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0월 25일에 이제 그 드디어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해 전술이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평선을 보았다. 이게 유엔군들의 일기에서 발견돼요. 그렇게 쉐카맣게 내려왔답니다. 수양제죠. 중국은 움직이면 단위가 100만 막 이래요. 그죠? 수양제? 정신을 잘 차려야 돼.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중공군 참전 이후에도. 근데 이 참전은 뭐 본격적 참전이 아니고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중국이 참전을 선언했다는 거죠.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만 이제 이승만이는 난리 나죠. 막 완전 이제 통일이 될 줄 알았나 봐요, 이승만이는. 그래서 막 백두산 천지에 물을 떠서 수통에다 받아 보내라. 막 이러면서 막 이승만이가 고무되죠. 이제 전체 대통령을 한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7월,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이제 이 10월 25일이죠.
이게 11월 1일인데 10월 17일서부터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와요. 11월 17일부터. 그래서 이게 장진호 전투가 펼쳐지는데 정말 중국군이 유엔군을 박살냅니다. 유엔 연합군을. 그리고 유엔 연합군들 중에서 어떻게 죽냐면 이 장진호 전투가 이제 그 함경도 쪽인데 추워 죽어요. 얼어 죽는다고 다. 얼어 죽는다고. 이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연합군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서도 온 나라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춥겠어요. 함경도 쪽이 11월에. 응? 요즘은 또 우리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런다며. 가나에서 온 사람이 이런 더위는 난생 처음 본다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게 11월 12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면 첫 장면에서 그 흥남철수라는 게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철수하죠. 그게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엔 연합군이 다 남쪽으로 철수하는 거죠. 장진호 전투예요. 장진호 전투. 개박살이 난다 아주 중국군한테.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요. 막 달달 떨다가 죽는 거죠. 그 추위에. 이런 추위를 난생 처음 당해보니까. 이게 이제 흥남철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제시장 첫 장면이죠. 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속 그 위로 가 있던 이제 미군이랑 연합군들이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흥남에서. 흥남이 어딘지 알죠? 흥남. 원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산 그 위쪽. 그 옛날에 이 저기 뭐야 수능에서 이 흥남철수 이 그와 관련해서 대중가요를 자료로 준 적이 있죠.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대중가요를 준 적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실제로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무도에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됐어요.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짜증나게. 수업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사후퇴가 일어나는데 일사후퇴는 이제 서울이 다시 넘어간 겁니다. 서울을 다시 뺏긴 거죠. 서울을 다시 뺏긴 거. 51년 1월 4일이죠. 서울이 재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재탈환하죠. 51년 3월에. 이 과정에서 메가더가 원자폭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죠.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중국까지. 실제로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의회 여론 때문에 메가더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토하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됐는지 봤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냥.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퍽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메가더가 이걸 또 쓰려고 하죠. 훌륭한 사람이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팽팽하게 밀고 당기고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확산되는 거를 우려해서 소련이 휴전을 제안합니다. 누가? 소련은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불안해했다고요? 확산될까 봐.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되면 소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매듭을 져야죠. 전쟁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휴전을 제안했다. 이게 51년 6월의 일입니다. 휴전 협상을 제안한 거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그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 소련은 확전을 우려했을까?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빼놓고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놓고 북한 인민군이 다 점령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죠. 요거 지키면서 이제 있었던 전투가 다부동 외관 전투 이런 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9일에 평양 탈환한 거고, 여기 보면 국군이 압록강으로 진격한 게 11월 10일인데 이게 11월 27일이죠. 그렇죠? 이게 뭐 정확히 얘기하면 17일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군이 여기에 개입한 건 10월 25일이 아니고 중국군이 참전을 약속한 건 10월 25일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1월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들어오면서 장진호 전 이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산에서 여기 이제 함흥에 이게 흥남에서 다 철수하는 거죠. 이게 흥남 철수예요. 그러면서 다시 밀린 거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휴전 제의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휴전을 제안했는데 휴전 협정이 이제 51년 7월에 시작이 되죠. 근데 이 휴전 협정이 이 난항을 겪어요. 제대로 이렇게 지체 안 됩니다. 지체가 되는데 이게 왜 지체되느냐? 지체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그 이견이 있나 보죠. 그럼 첫 번째 이견이 뭐였느냐?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휴전선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어디로 설정해야 되느냐? 중국과 북측은 38도 선으로 다시 확정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선. 지금 이해되세요? 미국 측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조금 미국이 더 많이 점령했었나 보죠. 38선보다는 미국은 현 점령 지역까지. 근데 이게 휴전협정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제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휴전선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왜? 휴전협정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땅 밟고 있는 데까지가 우리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영화 그 고지전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가 바뀌었다. 이때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죽는 거죠. 밀고 당겼다 계속 해야 되니까. 미국의 주장대로 하면 현재 점령 지역까지가 우리 영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했겠어요. 군인들이. 그 다음에 중립국 감시위원단 선정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나라로 중립국을 만들어서 감시하겠느냐 이거죠. 북한을 감시하고 남한을 감시하고 미국을 감시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어떤 나라로 할 것이냐. 당연히 미국 측은 어떤 나라를 주장했겠어요. 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주장했겠죠. 북한 측은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둘씩 나중에 들어가요. 스위스, 스웨덴이 들어가고 중립국으로.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니까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때는 좀 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자본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포로 송환 문제. 이때 이제 6.25 전쟁 당시에 포로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북측은 무조건 송환이에요. 잡혀있는 포로들 다 돌려줘라 이거죠. 무조건 송환. 이고 미국 측은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중에서 나는 북한 싫다, 난 남한에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북한으로 안 가겠다. 의사에 의한 송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한은 무조건 송환해라. 미국 측은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겠다는 애들은 풀어주고 남한에 살겠다는 애들은 남한에서 풀어줘야지. 나중에 중립국은 뭐로 결정된다고요? 나중에 이후 어떤 나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짜증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가 중립국이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이 지체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아니 도대체 왜 휴전하느냐? 이승만이가 이제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뭐를 해야 돼요? 북진을 해서, 우리가 북진 통일 논자였잖아요. 싹 쓸어버려요.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려서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 아까운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의 휴전 반대 운동이 펼쳐지죠. 휴전 절대 하지 마라. 전쟁을 지속하자. 그리고 연합군 들어왔을 때 북한 인민군을 싹 몰아내고 중국군도 싹 몰아내고 우리가 통일을 하자. 미국이 난감해하죠. 믿었던 이승만인데 자기랑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북한과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안에서 막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근데 이승만이가 막판에 똥을 완전히 싸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대중 목욕탕에서 온탕에서 똥 싸는 걸 못 봤죠. 저는 어떤 아이가 대중 목욕탕 온탕에서 똥을 쌌거든요. 진짜 순식간에 목욕탕이 다 얼음이었어요.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들어와서 딱 들어왔는데 다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쓰는 사자성어가 망연자실이죠. 모든 인연을 잊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휴전 협정 과정에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포로 송환 문제였는데 이승만이 갑자기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시켜 버립니다. 이거 휴전 협정 못 하게. 북한도 미국도 지금 휴전 협정 중인데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들을 그냥 이승만이 석방했어요. 미국이 너무 당황스러워하죠. 액션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를 이제 달래죠. 왜 그러냐고. 똥은 내가 치우겠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가 막 난리 나죠. 왜 북진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휴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 근데 너는 왜 포로를 송환해? 너 왜 풀어줬니? 그러니까 막 이러고 이게 똥 싼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미군을 완전히 붙잡아 놓죠. 너 못 나가. 발새끼.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제 원조 해줘. 그러니까 미국이 왜냐면 이 똥을 싸놔가지고
이 지금 전쟁이 막 지금 미국에서 막 원자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매듭을 져야 되는데 이건 뭐 이승만 입장에서는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이승만의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이죠. 북한도 망연자실, 미국도 망연자실, 중국도 망연자실, 위에서 보고 있던 소련도 망연자실. 결국 미국에 이제 미국이 달래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하죠 실제로 이승만한테는. 연합군 사령관 클라크, 미 연합사령관 클라크,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 사이에서 이 세 나라가 휴전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종전 협정도 이 세 나라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휴전 협정 당사국이 아니에요. 정전 협정이 체결되는 겁니다. 펑더화이라고 하죠. 팽덕회. 참 이것도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뭐 계속 뭐 종전 협정 맺어야 된다 막 북한이 이런 거 이제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체제 보장해 달라 이러면서. 그럼 종전 협정은 이 세 나라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북한, 중국. 이 나라가 필요한 거죠.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바꿔요. 이건 지금 정전이에요. 잠깐 중단된 상태죠. 종전,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럼 북한도 체제가 보장되니까 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종전 협정 전에는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 왜? 미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정부 체제의 존립의 문제인 거예요. 북한도. 뭐 미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라크처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북한은 불안하겠죠. 자기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빨리 종전협정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먼저 비핵화해라 이런 거죠. 이쪽은 먼저 종전협정을 해줘라. 비핵화 먼저 해라. 그럼 만약에 비핵화하고 나서 니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요. 우리 아까 전에 50년 1월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과 달라요. 이름이 에치슨 선언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이름이? 방위 원조 협정이죠. 이건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뒤에 원조 협정 이건 그냥 조약이에요. 50년 1월은 원조 협정이라고 돼 있죠. 뒷말이. 이거는 뭘로 돼 있고? 조약으로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는 거야? 그걸 잘 구분 안 하고 단어를. 북한의 재침 방지와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식 개입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다시 침략을 했을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국이 방어해 주겠다. 그래서 이 군 작전 지휘권도 전시 작전 지휘권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 체결된 거예요, 이게.